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백수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2년) 강소 연구개발특구 미래발전 포럼에 참석해 주시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오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전국 14개 강소특구 간 성장 협력을 위해서 세리머니를 저희가 준비했지만 오늘 행사는 국가 애도 기간으로 인해 간소화해서 진행됩니다. 이태원 사고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남 나주 강소특구 추진경과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포럼에서는요, 강소특구 생태계 구축과 중장기 성장 전략 강연이 있겠고요. 그리고 에너지 벤처기업인 성공 사례 강연, 그리고 이어서 강소특구 발전협의회 운영 및 협력 방안 발표, 그리고 특구 사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패널 토의가 이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소 연구개발특구 미래발전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으로 박수는 생략한다는 점, 이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숙철 한국전력공사 기술혁신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강병삼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이사장님 참석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상현 전라남도 연구바이오 산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임주호 나주시 에너지 신산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 올리지 못하는 점,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 전라남도 강소 연구개발특구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소개 영상 준비했거든요. 영상 같이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 세계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에너지 신산업의 새로운 물결이 시작됩니다. 기술, 창업, 성장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온 혁신 클러스터 연구개발 특구는 대덕 연구단지를 시작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가는 강소연구개발특구는 2019년 전국 6개 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2020년 서울 홍릉, 천안 아산, 군산, 구미, 울산 울주, 전남 나주, 그리고 2022년에는 인천 서구, 강원 춘천이 추가로 지정되어 국가 신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 강소특구가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지역 혁신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나주시를 비롯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그리고 한뜻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술 핵심 기관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국내 최대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와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나주시와 함께 연대와 협력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술 핵심 기관인 한국전력이 위치한 빛가람 혁신 도시를 기술 사업화 지구로 육성하고 한국에너지공대와 일대를 기술 이전 확산 지구로 조성하며 나주 혁신산업단지를 기술 생태계 순환지구로 구축해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개소한 두드림 플러스 센터는 수요 중심의 기술 사업화 컨설팅,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역 네트워크 기반 조성을 통해 기업의 기술 주도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커뮤니티 협약식, 특성화 육성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 공동 연구기관과 함께하는 전남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합동 워크숍, 그리고 타 특구 및 기관과의 활발한 업무 협약을 통해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진출하고 나아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에너지 크리에이터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국내 최고의 에너지 신산업 기술종합연구소인 한전에너지신기술연구원과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연구중심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산학연 지역혁신기관과 연대하여 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R&D 모델 발굴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2030년 맞춤형 지원 및 유망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스타기업을 배출하고 전국 강소특구 간 협력으로 기술 혁신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헙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에너지 신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그리고 나아가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발돋움할 것으로 크게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 김숙철 기획혁신본부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김숙철 본부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빅스포가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성과를 홍보하고 자랑을 하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될 자리인데 저번 주에 우리 이태원에서 정말로 마음 아픈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애도 기간이라서 마음껏 박수도 못 치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말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가족들에게 정말 마음 아프고 심시한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전에서 이게 나주에 전라남도 나주시 그리고 저희 한전이 같이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시작한 지 3년 되었는데요.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빅스포를 통해서 지금 작년 올해 계속 이런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이렇게 달려와 주신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강병삼 이사장님께서 이게 와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전라남도 나주시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자리해 주셔가지고 더없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거는 오늘 홍보 동영상에도 보시다시피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이게 잘하는 것인지 좀 부족한 건 없는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싶은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여러 우리 강소특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조언해 주시고 또 성공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특구에서 잘하는 게 있다면 좀 배워가시고 하는 이런 서로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을 교류하는 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희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셨을 때 여러분께서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좀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서로 많은 것을 배워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은 경쟁하는 데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2시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좋은 시간 되시고 또 광주에 오셨으니까 저희 빅스포 전시장도 한 번씩 둘러보시고 또 주말이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좀 많은 좋은 시간, 많은 경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포럼이 경험과 지식 교환의 장일 되길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병삼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강병삼 이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 전문가 여러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주 강소특구가 어떻게 발전할지 그거에 대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뜻을 모으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크게 산업이 발전되어 있지 않고 특징으로 따지자면 큰 수요 기업이 혁신 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구진흥재단이 5개 광역특구, 14개 강소특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각 특구마다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주의 특성은 거대 수요 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의 밸류 체인상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큰 수요처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요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응할 수도 있고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주변 기업과 혁신 전문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서로 간의 혁신의 연계 노력들이 홍릉 강소특구 그리고 김해, 청주 이런 연결이 돼서 바이오 제약 부분에서 연계가 있고 또 어제 포항 지역 그 울주 지역과 이 나주 지역이 또 MOU를 맺어서 같이 연계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의 모델, 발전의 모델로 저희는 성심성의껏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이 이외에도 실증특례 사업 그리고 특구를 벗어난 지방 과학기술 진흥의 플랫폼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조달청이 하는 혁신 조달 체계를 깊이 연구하여서 수요 기관들이 제안하고 리스트업 해놓은 수요에 대해서 거기에 매치시킬 만한 기업들을 찾아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을 지금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의 발전과 여러 번영이 필요한 일들은 저희가 찾아서 또 새롭게 만들어가고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하시면서 특구진흥재단에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해 주시고 특히 상황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해보자고 전국 강소특구에서 모여주신 여러분의 성의와 배려에 감사드리고 특구진흥재단도 거기에 발맞춰서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 특구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에 맞는 연구를 앞으로도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수요 혁신의 연계고리가 계속되길 그리고 또 새로운 혁신의 모델이 앞으로도 나오길 바란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병삼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라남도 이상현 연구 바이오 산업과장님의 축사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상현 과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연구바이오 산업과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축사에 앞서서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역 주도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2년도 강서특구 미래발전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한국전력공사 김숙철 본부장님, 연구개발특구재단 강병삼 이사장님, 또 나주시 임주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참석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14개의 강소특구는 기업의 기술적 애로 해결을 돕기 위해서 핵심 기관들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중소기업들에게 이전을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화,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그다음에 마케팅까지 이르는 지원을 하는 민간 공공의 상생 협력 사업입니다. 특히 타 강소특구와는 달리 전남 나주 강소특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한국전력이 강소특구를 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든든하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갖고 있는 이 우수한 그런 기술 특허와 사업화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소재한 많은 기업들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원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남도와 나주시가 함께 강소 연구개발 특구가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주 특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남도, 나주시, 또 특구재단 모든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지원을 부탁을 드리며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돕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서 만든 협력 사업. 그 한국전력이 가진 인프라와 기술과 함께 많은 기업이 더욱더 도약할 수 있길 바란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상현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전남 나주 강소특구 추진 경과 보고가 있겠는데요. 발표는 한국전력 강소특구 담당 김진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진 부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한전 강소특구 담당부장 김진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관련 기관분들과 기업 대표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남 나주 강소특구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 소개 및 현황입니다. 19년 5월에 한전 전남도 나주시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공청회 그리고 전문가 및 과기부 심의를 거쳐서 20년 8월 전국 최초 공기업형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전남 나주 강소특구는 빛가람 혁신도시 나주 혁신 일원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한전 에너지 신기술연구원이 기술 핵심 기관이며 전라남도와 나주시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 사업화 및 그 기술 생태계를 위해서 저희가 그 특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전남 나주는 특화 분야가 고효율 태양광 그리고 신재생 O&M 그리고 ESS입니다. 전남 나주 특구에는 현재 입주 기업이 307개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약 30% 정도가 기업이 증가되었고요.
입주 요건은 사실 아직 500개 정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한전의 강서특구 육성사업단은 기술기획처 안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소속되어서 기획 운영팀 등 4개 팀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구 비전과 미션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를 비전으로 하고 있고요. 그 산학연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미션으로 해서 저희가 핵심 가치와 그리고 3대 추진 전략을 수립해서 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공기업형 기술사업화 모델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요. R&D와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연구소 기업과 스타트업을 집중 저희가 지원을 함으로써 에너지 신산업 중심 공공기술 사업화의 거점으로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점 수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학연 고유 연구장비 공동활용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9개 기관 550여 개의 장비 DB를 보유해서 저희 홈페이지, 사회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누구나 조회와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해놨습니다. 강서특구하고 에너지밸리 소재 기업이 현재 530여 개 기업들이 됩니다. 이 기업을 저희 그 한전 담당자 직원분들이 직접 기업 사무실을 찾아가서 1대1 미팅을 하고 있고 사업 설명 그리고 기술 탐색 및 매칭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까지 93개사를 방문을 했고요. 내년도 계속 꾸준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 특구 사업 중에 가장 주가 될 수 있는데 최대 저희 그 상하반기 1억씩 해서 기업 스케일업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과 그리고 R&D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패키지화해서 유망 기업을 좀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5개 기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기업 공동 R&D가 저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액 10억 이상에 대해서 방문 미팅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하였고 그 수요 조사된 기업에 대해서 기획 아이템들을 선정해서 현재 6개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기술 클리닉은 기술 이전이나 출자를 요청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수요에 맞게 저희 전력연구원에 600명 정도 이제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 특허 기술을 1대1로 매칭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4회 개최를 했습니다. 3개 분과 44개사로 구성된 기업 커뮤니티를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그 커뮤니티는 분과별로 저희 리더 기업을 선정을 해서요. 이 리더 기업이 이 분과별로 운영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8회 정도 미팅을 했고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그 주요 추진 사업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그 추진 실적은 그 화면을 좀 보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중장기 플랜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목표로 한 게 있는데요. 강서특구 혁신성장 로드맵을 좀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대 분야 30개 과제를 도출해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 핵심 역량을 좀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또 유망 기업은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2030년까지 저희가 비즈 모델 250건 그리고 기술 이전 200건 등을 통해서 스타 기업 10개 육성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유사 지금 특구 분야가 있습니다. 그걸 연결을 해서 강소형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2040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진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전문가 강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국토연구원 장철순 박사님께서요. 강서특구 생태계 구축 그리고 중장기 성장 전략에 대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장철순 박사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연구원에 근무하는 장철순입니다. 제가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특구나 강수특구의 지정, 선정, 평가에 참여하면서 강수특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는 주로 이제 입지 쪽을 담당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체적으로 나주 강수특구를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그런 얘기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5가지인데요. 연구개발특구나 강수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건 변화 전망과 나주 강수특구 활성화 방안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강수특구나 연구개발특구는 R&DD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게 주요 목적이 되겠고요. 특구법 제2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기술 창출이나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지정된 지역이 연구개발 특구이거나 강수특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생산된 여러 가지 기술을 이전해주고 이전된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하고 이런 사업화를 통해서 활성화되면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선순환 혁신 클러스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연구개발 특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연구개발 특구를 통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5개의 연구개발 특구가 지정돼 있고 그와 함께 이제 새롭게 3년 전부터 시작된 게 이제 강수 연구개발 특구인데요. 이 강수 연구개발 특구는 기술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고밀도의 집약 공간, 특히 연구개발 특구가 너무 이제 과다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게 강수 연구개발 특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술 핵심 기관은 이제 연구개발과 기술 사업화가 가능한 그런 공공 연구 기관이 될 거고, 그와 함께 배우 공간,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자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강수 연구개발 특구입니다. 그래서 기술 핵심 기관과 배우 공간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 클러스터 육성 차원에서 그래서 2km 이내에 기술 핵심 기관과 배우 공간이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강수 연구개발 특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사업에서 설명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강수 연구개발 특구는 크게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굴 및 연계, 그다음에 기술 이전 사업화, 강수 특구와 관련된 강수형 기술 창업 육성, 그다음에 강수 특구 특화 성장 지원, 이러한 크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부적인 사업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이셨던 게 이런 주요 사업 중에 하나로 아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신 강수특구와 관련된 분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강수특구와 관련된 지원 사업이 뭔지를 좀 아시면 훨씬 더 유용한 이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강수특구와 관련된 사업의 내용들을 좀 아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개의 강수특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나주 강수특구는 아까 설명에서 나왔던 것처럼 빛가람 혁신도시와 나주 혁신산업단지가 강수특구로 지정돼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는 이제 전력 관련 분야에 특화된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거고, 다행스럽게는 이제 여기가 혁신 도시이기 때문에 공공 연구기관이라든지 출연기관, 국가기관 등이 같이 모여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2021년 10월에 270개사가 있는데 산업 구조를 보면 태양광과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전력 기자재와 관련된 기업, 그다음에 ICT와 관련된 기업, ESS 등의 기업들이 이렇게 다양한 밸류 체인상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모여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현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입주할 수 있는 공간, 사실은 기업들이 오고자 해도 이런 공간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입주 공간들을 많이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가람 혁신도시에 즉시 입주 가능한 그런 공간들하고, 그다음에 나주 혁신산단 안에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을 위한 공간들이 많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나주 혁신도시, 나주 강서특구가 성장하는데 특히나 전력과 관련된 산업들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여건 변화 전망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앞으로는 이제 산업들이 이제 융복합화가 될 수밖에 없다. 전력 산업도 개통 산업이나 여러 가지 뭐 전력을 발전하는 산업들과 함께 그런 산업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급하는 그런 산업이 되려고 그러면 IC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접목되는 그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업 간의 융복합화,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복합화가 앞으로 중요하게 대두될 거고, 또한 이 강서특구의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창업인데, 이러한 창업을 위해서는 공유 공간이라든지 창업 공간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공급에 있어서 현재 젊은이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변화 트렌드를 갖다가 대응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1인 기업이 앞으로 많아질 거고, 프로젝트 경제라든지 플랫폼 경제가 많아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공급해 줄 건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탄소 중립 시대입니다. 저는 전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탄소 중립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전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아리백이라든지 탄소 국경,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결국은 이제 전력 산업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주에서 이러한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탄소 중립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탄생되고 연구 개발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차원에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뭐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이 중국이라든지 소련의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GVC가 개편되고 있는데, 이러한 개편에 맞춰서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한 그런 GVC보다는 지역 내라든지 국가 내에서의 GVC가 상당히 중요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산업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아니면 지역 내에서 이러한 밸류 체인을 어떻게 잘 극복해 줄 건지, 연결해 줄 건지가 아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여건 변화 전망에 맞춘 사업 추진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주 강서특구의 비전과 전략은, 이거는 올해 2022년 8월에 나주 강서특구가 발표한 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는 이 비전과 전략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우선은 이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 가치화하는, 마켓으로 전환하는 그런 유망 기술의 사업화와 함께 전주기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주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이 추진 전략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걸 현실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서 기술 중심과 지속 성장과 전문 역량과 참여 소통을 하는 그런 나주 강서특구가 된다 그러면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의 허브로서의 역할 내지는 성장의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유망기술 사업화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전주기 성장 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은 어떻게 할 건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망기술 사업화 부분인데요. 이 유망기술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유망하다 하더라도 저는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되지 않으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남이나 나주가 갖고 있는 지역의 특화 산업이 뭔지, 이런 특화 산업과 연계된 원천 기술을 사업하는 전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저 창업을 통해서 원천 기술을 사업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좀 더 원활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화 산업과 연계된 원천 기술을 사업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만들어 감으로써 성과를 좀 높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잘 아시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원천 기술을 통해서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기술 사업화가 되면 공동 비즈니스 같은 그런 모델을 만들어 감으로써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천 기술이 사업화되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물론 뭐 계속 이런 노력은 해왔지만 이런 노력들은 지속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것들과 연계해서 타부처 사업들 과기부 사업뿐만 아니라 중기부 산업부나 이런 사업들과 연계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주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술 창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재원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술 사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를 위해서는 벤처 캐피탈이라는 엔젤 투자자 등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줄 거냐. 물론 이제 한전이 자금을 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확대된 외부의 그런 자원을 좀 자금을 또 이끌어주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 외국의 엑셀러레이터라든지 벤처 투자 이런 것들도 연계해 줄 필요가 있겠다. 저는 기술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가 기업의 어떤 특성도 잘 알고 그다음에 기술 창업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라든지 프로그램도 가장 잘하는 게 저는 엑셀러레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을 어떻게 활성화해 줄 거냐라고 하는 게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이제 이 강서특구를 육성하면서 물론 이제 기술 사업화에 중점을 뒀지만 많은 지역들에서는 기업 이전 내지는 유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이전이나 유치를 하는 것보다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지라고 해서 이코노믹 가드닝 개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세 가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 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만큼을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그 역할이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삶의 질의 물리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거래라든지 전반적인 삶의 질에 필요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 줄 거냐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게 리틀톤의 사례에서 성공 사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성해 줄 거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통합적인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기업이 유망 기술을 사업하기 위해서는 공간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위한 공간이나 네트워킹을 위한 공간이나 식사와 휴식을 위한 공간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세제와 금융 등의 지원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창업기업이 대기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국의 창업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창업할 수 있거나 여성 창업을 도와주기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 등이 같이 통합적으로 가져와야 이 기술의 사업화가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전주기 성장 지원이 필요한데요. 기초연구부터 응용연구, 시제품 개발, 지속 성장하는 이런 단계별에 맞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초연구를 통한 응용연구 내지 사업하는 과정에서 데스밸리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 다음에 사업화가 어느 정도 성공한 이후에는 이제 다윈의 바다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은 R&D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유리되는 그러니까 제대로
사업화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구개발은 연구개발대로 하고 그 연구개발의 수요가 제대로 맞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에서 연구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 연구개발을 하기 전에 기업들의 수요가 뭔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그 콘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공동 자회사를 설립하는 그런 방안을 통해서 연구 개발과 연계되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술과 시장을 좀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공공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단계마다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그 고도화 작업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스타트업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거냐. 그러려고 그러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려고 그러면 그 단계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제시해 놓은 거는 국가나 지자체가 제안하는 여러 가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엔젤 투자나 창업 패키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을 만들어 주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한 이후에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데 엔젤 기업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재무 전략이라든지 마케팅 전략 등이 아마 중요해질 거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쪽 분야의 전문가, 기술 전문가가 이 엔젤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재무 전략이라든지 마케팅 전략을 위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 주기에 만든 사업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기술 개발과 연계, 그 다음에 기술 이전 사업화, 성장 지원 이러한 전 단계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세 번째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혁신 성장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혁신 생태계라고 하는 게 기업의 생산 활동이나 연구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그 지원기관과 연구기관, 그 다음에 생산 기업들이 어느 일정 공간 안에서 만나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지식 생태계와 비즈니스 생태계, 산업 생태계를 좀 구분해서 지식 생태계에서는 이 연구개발이라든지 지식을 창출하는 기관들이 어떻게 생산과 연계해서 만들어 줄 건지를 구축하는 그런 생태계가 필요할 거고, 비즈니스 생태계는 제조 전 단계나 제조 후 단계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필요합니다. 그런 비즈니스를 어떻게 연결해 줄 건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산업 생태계에도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이 상하청 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그런 상하청 관계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 줄 건지, 그래서 지식 생태계와 비즈니스 생태계, 산업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 주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에로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이 기술의 이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한계가 있는데, 개별 기업들이 어떤 에로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나족 중소기업 R&D 지원단 같은 걸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R&D 지원단들을 좀 만들어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에로 기술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마케팅 이런 것들에 도움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외부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바우처 제도 같은 거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바우처 제도는 이 공공이 100% 지원하는 것보다는 공공과 민간이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공동 부담하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저기 나주 강수특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화 분야의 미니 클러스터 활성화도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비즈니스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주와 한전이 같이 이런 이 플랫폼을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데 기업 지원 기관과 전남도, 대학미 연구기관, 민간기업, 중앙정부가 같이 기업 성장 지원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의 허브 기능, 허브를 누가 담당할 거냐, 한전이 담당하거나 지자체가 담당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엑셀러레이터가 이런 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인 이 방안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브로커링과 관련된 그런 기능을 이 허브가 만들어준다 그러면 나주 강속특구의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선순환 혁신 클러스터로서의 역할을 지향하면서 나주 강서특구가 전력 관련 산업이 더 성장하는데 정말 이점이 큰 곳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신산업 등장 그리고 산업 간 융복합화 그리고 일자리 변화, 공유 및 창업 공간으로서 다양한 역할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장철순 박사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전남 나주 강서특구 기업들을 위해서 국내 1위 에너지 IT 기업 해줌의 권호현 대표님께서 성공 사례와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권호현 대표님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 IT 기업 해줌의 권호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해줌은 굉장히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플랫폼과 에너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자원들을 모으고요. 그 모여진 에너지 자원들을 IT 기술을 활용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리된 자원들을 저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를 거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원을 많이 모집하고 잘 관리하고 잘 거래하면 되는 그런 회사이고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태양광 회사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전력 사업 쪽으로 저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 소개가 있는데요. 제 소개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그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가 작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34개사 에너지 혁신 기업들이 모여서 이제 작년에 발족을 했고요. 이 에너지 혁신 기업들은 새로운 에너지 산업들을 이제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에너지 사업들을 조금 더 이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기업분들 중에 아마 저희가 이제 34개사가 있고 이제 내년에 16개사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등록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정말 의지 있고 에너지 혁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또 모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혁신 기업 그 기업들의 저희가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기 많은 한전 관계자분들이 계셔서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이 생각보다 에너지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밥을 짓는지 방법도 알고 있고요. 밥을 짓기 위한 도구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밥을 짓기 위해서 버틸 수 있는 힘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자금에 대한 부분, 뭐 장소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에너지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밥을 짓는 재료가 한전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바로 데이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 주시면 저희 에너지 정말 성공적인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해줌은 재생에너지를 최대 전력원으로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모델과 재생에너지가 이제 많아졌을 때 간헐성 등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화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저희 비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 내년에 저희가 이제 가상발전 자원 1기가 아마 내년 상반기 빠르면 이제 저희가 1, 4분기 내에 이제 1기가 발전 자원들을 이제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아리백이나 이제 내년부터 서울시에 시행될 제로에너지 빌딩과 관련된 사업들로
이제 여러 가지 건물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자원은 건물에서 소비도 하기 때문에 소비와 생산에 이제 동시에 주체가 되는 건물형 저희가 이제 에너지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VPP 사업이 저희 회사의 이제 마지막 최종 지금 현재 저희가 크게 바라보는 골이고요. 이 VPP 사업을 다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짧게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해줌 가상발전소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가상발전소란 태양광, 풍력, ESS, 전기차 등 분산된 에너지를 가상의 공간에 모아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가상발전소는 IT 기술을 활용하여 전력의 수요 공급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전력계통의 주파수를 60Hz로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맑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늘어납니다. 공급 전력이 많아지면서 주파수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해줌 가상발전소에서는 즉시 제어를 시작합니다.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통해 ESS를 충전하고 있네요. 전기차의 충전 속도를 빠르게 조절하고 있네요. 또 연료전지의 발전량을 줄여 주파수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구름이 잔뜩 생기고 바람도 불지 않아 태양광 풍력 발전량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공급 전력이 부족해지니 주파수도 급격하게 떨어지네요. 전력 공급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가상발전소에서 제어를 통해 ESS에 저장된 전력을 방전시키고 있네요. 전기차 충전 속도는 느리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발전량을 늘려 다시 주파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상발전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산된 에너지 자원을 통합해서 운영하지 못한다면 전력 주파수가 허용치를 벗어나게 되고 그 결과 분산 에너지들의 가동이 중지되거나 심할 경우 정전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을 위해 가상발전소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가상발전소 선두주자로서의 해줌의 모습도 기대해주세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크게 태양광 솔루션, 전력 솔루션, VPP 솔루션 이렇게 세 가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크게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전력 솔루션 중에 아리백 사업과 이제 VPP 솔루션, 보통 저희가 이제 VPP 아리백을 중점적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아마 VPP 솔루션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해결하고 있는 문제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분산 자원 규모가 이제 증대를 하는 게 시장의 모든 관심사고 이를 이제 추진하다 보니 이제 소규모 발전에 대해서는 초기 비용이나 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력이 부족한 걸 걱정했지만 이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증대에 따른 이제 간헐성 문제점들을 저희가 각각의 발전량 예측과 수요 관리 기술을 통해서 이제 태양광 리스 사업, 그다음에 이제 수요 쪽에서는 DR 피크 제어 서비스, 마지막으로 이제 간헐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을 통해서 서비스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스케일업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줌, 비즈해줌, 내일의 발전, 해줌홈이라는 이제 각각의 B2C, B2B 뭐 이런 이제 수요 관리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림은 앞으로 이런 이제 변동성 있는 자원들이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런 자원의 자율성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를 이제 받는 입장에서 프로슈머로서 이제 전환이 될 것이고 국가 전력 계통의 운영은 보다 이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슈머 단에서는 생산과 소비 저장 가격 변동을 최적화하는 기술 그리고 이제 분산 자원과 전통 자원, 유연성 자원들을 잘 운영하는 그런 최적화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 해줌은 가상 발전소를 기반으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저희가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회사들, 특히 최근에 이런 에너지 스타트업들은 기후 위기, 기후 재앙에 대응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입니다.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종 다양성부터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이제 대두되면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저희 해줌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보면서 처음에 창업을 했습니다. 화석 에너지 사용이 증대되고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며 또한 물이 부족해지면 식량이 부족해지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저희 해줌도 시작을 했고요. 사실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재미없어합니다. 여기 다 졸고 계시고 또 이 얘기를 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는 이런 기후 위기의 이슈는 사실 우리의 이제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고, 실제로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나온 이유도 불행하게도 이런 기후 위기가 발생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후 위기는 이제 이미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은 이미 이제 아까 탄소 중립 얘기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탄소 중립화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많은 기업과 도시들이 이제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런 이제 해외에 대한 기회들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런 이제 오세아니아 피지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또한 북미 시장에서 오히려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이제 솔라맵도 저희가 개발하고 베트남의 영농 태양광 실증 사업도 하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이런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진출했을 때 조금 더 이제 힘이 되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자산가들도 결국에는 이런 넷제로를 선언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요즘에 ESG 경영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사 중에 이제 자산운용사도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운용사, 요즘 부동산 자산운용사 좀 힘들긴 하지만 사실 이런 부동산 자산운용사들이 과거에는 뭐 한 1억 불짜리의 건물을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비딩을 하면 한 10개 회사가 이제 10개의 기관들이 비딩을 해서 이제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는 ESG를 그 건물에 달성하지 않으면 한 2-3개 정도밖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1억 불에 판매했던 그 건물들이 이제는 한 80% 수준, 70% 수준으로 밖에는 이제 매각할 수 없는, 결국에는 이런 자산가들이 ESG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벌써 이제 임팩트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 ESG의 가장 많은 부분들이 사실 환경적인 이제 실천할 때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은 또 하나 이제 또 갔을 때 이제 그 에너지 쪽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많은 이제 성장의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자금 흐름, 이제 전 세계 자금 흐름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이제 에너지 분야에 이제 집중이 되고 있고요.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도 촉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금융 시장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에너지 이런 혁신 기업들을 위한 펀드도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지고, 민간에서도 사실 ESG와 관련된 레퍼런스를 쌓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2달 전에 이제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실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는 ESG에 대한 레퍼런스를 갖고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그런 이제 성과를 가지지 않으면 향후에 본인들의 이제 파이낸싱이 어려워지는 이제 시장으로 온다는 걸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도 촉진될 것이고, 네,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 여기 계시는 많은 이제 에너지 스타트업들이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기회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 측면에서 사실 재생에너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제 개발 사업자들은 지금 조금씩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에너지를 공급해서 돈을 벌던 시장에 대한 어떤 단가 수준과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도 이제 실시간 시장, 입찰 시장이 도입이 될 텐데, 그 시장에서는 결국 이런 유연성 자원과 결합을 했을 때 더 많은 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유연성 자원과 결합했을 때 운영하는 기술들과 그런 기업들에 대한 앞으로 이제 시장들이 더욱더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줌은 이제 가상 발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가상 발전 사업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결국 소비자의 프로슈머입니다. 기존의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일방적으로 전기를 받아 쓰는 이제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전력 요금이 보다 현실화되고, 앞으로 이제 게시 요금제나 여러 가지 다양한 요금제들이 생긴다면 저장도 하는 그런 객체, 특히 이제는 전기 자동차가 워낙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전기 자동차를 통해서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이런 저장 장치까지 개인들이 소유하는 시장으로 이제 흘러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전력 소비자의 프로슈머와 그리고 기존의 전통 자원,
재생에너지 자원들을 결합한 VPP 자원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가능성은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VPP 마켓에 이제 보이시는 이 내용들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태양광 풍력 발전량 예측, 그다음 수요 예측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EVDR이라고 해서 전기차 수요 관리 사업도 국내 최초로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이제 자회사인 쿠루라는 회사에서는 이제 수요 관리 사업들을 유지를 하고 있고 분산 에너지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통 자원은 저희가 지금 저희 회사가 작년에 이제 GS 에너지가 저희 회사의 이제 주주로 이제 편입이 됐고 2대 주주로 편입이 됐고 그런 기존의 전통 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연계를 통해서 전통 자원들에 대한 저희가 자원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이제 이런 수용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4,000개 이상의 재생에너지 태양광 리스 사업을 설치를 했고요. 지금 1,000개 이상의 공장 등 사업장에 저희가 전력 피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과 기술들을 저희가 계속 확보하고 자원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다음 달 내지 다다음 달에는 이런 자원들을 이제 그 외부 감축 사업을 통해서 카본 마켓에도 저희가 연계를 해서 사업화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VPP에 있는 자원들이 여러 가지 요소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이런 VPP 사업에 대한 배경 철학을 공유 경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만 가지고 있을 때는 약하지만 태양광이 ESS가 있을 때 더 강력한 무기가 되고 ESS도 이런 간헐성 이슈가 있을 때 그들의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각각에 있는 자원들이 서로 이제 모여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공유 경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사회에서도 뭐 아시는 이제 뭐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가장 큰 택시 회사, 가장 큰 숙박업소가 된 것처럼 이런 VPP라는 사업자가 향후에 전력 설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지만 가장 큰 전력 설비의 보유 운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이런 발전량을 예측하는 기술, 뭐 요소 기술로는 저희가 발전량을 직접 모델링하고 발전소의 고유 속성들을 분석하는 기술, 그 다음에 일사량 등 기상을 분석하는 기술, 그다음에 이제 음영을 분석하는 기술 이런 이제 기술들이 있고 시간대별로도 이제 발전량을 예측하는 기술과 데이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창업한 지 딱 만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쌓아오고 계속 발전량 예측을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 기술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3차원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저희가 3차원 솔라맵을 출시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 이제 사실 아리백 이슈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제로 에너지 빌딩이 당장 내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눈앞에 닥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벽면 태양광에 대한 이제 시장도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쪽에서는 저희가 이런 수요 관리, 피크 관리, 전력 컨설팅 서비스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특징적인 건 20초 주기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초 주기 데이터를 타사보다 조금 더 저희가 빠른 속도로 이제 응답을 하는 이유는 향후에 이제 실시간 시장을 대응하기 위함이고요. 이런 VPP의 이제 저희 시장에서는 이 여러 가지 각각의 개별 자원들은 이런 각각 개별 이제 EMS 단에서 제어를 하게 되고 이런 자원들이 VPP 자원으로 통합이 돼서 저희 XMS라고 하는 VPP 플랫폼에서 전체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사실 저희 핵심은 결국에는 비중화급전 발전기를 중앙급전 발전기화 하면서 이런 캐패시티 마켓에 진입을 하게 되고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런 발전 자원들이 최종적으로는 전력 판매, 소매업까지 저희가 진출하는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비에너지 분야까지 여러 가지 연계를 해야 됩니다. 뭐 보안과 관련해서는 블록체인과 연계를 해야 되고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데이터 시각화 기술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 혼자서 구축하고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연구기관과 실제 대학기관들과 함께 뭐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어떤 R&D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 해주미 주관으로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하나씩 저희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는 저희는 이제 공급, 수요, VPP, 공급 자원과 수요 자원을 합친 이제 VPP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의 플랫폼과 서비스, 플랫폼은 저희가 이런 자원들을 모집하는 채널, 서비스는 저희가 이런 자원들을 이제 통해서 수익화하는 그런 서비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상발전소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가상발전 자원들이 ESG와 연계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이제 그레스비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쪽에서 이제 ESG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부분들, 사실 저는 전력 쪽만 지금 뽑아놨지만 여러 가지 열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여러 에너지 분야에서 이런 이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또 설치를 해야 되고,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뱀스도 설치를 해야 되고, 피크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을 달성했을 때 이런 건물들이 좋은 등급을 받고 ESG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에너지 기업들이 ESG 분야에 더욱더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 회사도 지금 이제 어떤 그 건물단에서 수익을 창출해주는 프로그램, 비용을 절감해주는 프로그램, 효율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여기서 나온 수익과 비용으로 같이 함께 저희가 사회 공헌하는 프로그램까지 연계를 해서 ESG 활동을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런 희망해준 프로젝트, 에너지 나눔, 태양광 랜턴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이제 ESG와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우리 에너지 기업들이 더욱더 이제 활발하게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한전에서 보다 이제 좀 적극적인 전력 데이터 개방과 또 그 전력 데이터 개방됐을 때 한전과 함께 사업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양광 회사에서 전력 회사로의 성장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해줌의 미래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미래를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의원 대표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국 14개 특구 단장님들로 구성된 강소특구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최치호 회장님께서 전국 강소특구발전협의회 운영 및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최치호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남 나주 강소특구에서 강소특구 미래발전 포럼을 이렇게 갖게 돼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각자 도생하는 것보다는 이같이 협력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는 쪽으로 많은 관심과 많은 지원들이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강소특구 간의 연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가 혁신 성장의 핵심 축으로서 지금 강소특구를 진화시켜 나가고 있고요. 지금 아마 GRDP 지역 총생산 부분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렇게 비율 보게 되면은 비수도권 비율이 한 47.8%가 되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이런 지역 소멸, 지역 혁신 성장의 핵심 축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특구도 역할을 하지만 강소특구를 연결하고 또 산업 클러스터를 연결하고 그 부분을 강력특구와 연결하는 이런 클러스터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란 것들을 방향성으로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혁신 클러스터 경쟁 시대로 도입을 했고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클러스터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가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그런 혁신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국에서 보게 되면은 5개의 혁신 클러스터가 국가 혁신 성장의 90%를 가져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 바이오 클러스터만 하더라도 50개 중에서 바이오 클러스터를 보유한 3개 주가 바이오 고용 창출에 지금 50% 이상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혁신 클러스터를 어떻게 고도화시키는 것이 국가의 관심사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재원들이 이쪽으로 모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각 부처별로 각 사업별로 잘게 쪼개지는 이 구조에서 향후에는
그런 경쟁력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점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재원과 리소스 인프라가 몰리고 또 그런 클러스터와 거점이 연결되는 이런 구조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가상 발전소도 발표해 주셨는데 그러한 연결 구조를 가지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국가 전체의 클러스터 네트워크망이 아마 구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클러스터의 고도화를 넘어서 클러스터와 클러스터를 연결하면서 슈퍼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영국도 캐나다도 AI 클러스터가 같이 연결하면서 글로벌 인재를, 글로벌 기업들을 흡입하는,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이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로 넘어가는 부분들을 잘 조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일본도 보게 되면은 거점 클러스터와 위성 클러스터의 특화된 사업과 다른 핵심, 그다음에 위성 클러스터를 연결하면서 지금엔 없는 차세대 먹거리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면서 지역 혁신 성장과 국가 혁신 성장을 양끌이로 같이 끌어가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아까 이제 나주에서 제안한 2030년도에 강소형 메가 클러스터, 그런 제안한 부분들이 계획과 동시에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후에 보게 되면은 12개국의 18개 그런 핵심 거점과 핵심 기관들을 밸류 체인 상에서 집어넣어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강점을 연결해서 공동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트워킹, 훈련, 타당성 연구, 또 수요조화 중심의 혁신 모델 연구, 이래서 워크 패키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강서특구가 이러한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이런 지역의 혁신, 핵심 역량을 같이 붙임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내는 그런 구조화가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한국의 혁신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아까 각 부처별로 이렇게 탈동조화, 또 기존의 혁신 경로의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 경로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다. 여러분께서 대추나무에 이렇게 흠을 내게 되면, 상처를 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대추가 열리거든요. 그런 생채기, 흠을 내는 부분들이 새로운 혁신 경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경로를 쇠퇴시키고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내는 일, 이 부분을 강서특구가 연결하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지상, 과제하고 임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역혁신 성장에 대한 진단은 지금 현재 있는 지역특화 산업, 기존에 있는 클러스터 중심의 지역혁신 성장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부분이고, 전문가분들도 지역 내 혁신 요소들 간에 상호작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사업 간 연계성 미흡이라든지 대규모 투자야 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하다. 그리고 지역 R&D 사업이 지금 현재 주력 사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의 산업구조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 클러스터도 나이가 들고 있기 때문에 쇠퇴합니다.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하는 것처럼 계속 클러스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지역 선도국에 있는 지역혁신 성장은 정책은 그렇게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지역혁신 성장은 지역별, 단위별, 사업별로 잘게 쪼개지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한국의 혁신 성장이, 혁신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진단에 대한 해법은 산학연 협력과 국내의 과학 혁신 네트워크 연계를 촘촘히 하라는 OECD의 제안이 있었고, 국가 전략 기술별 혁신 역량 보유 지역이 메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전국에 있는 혁신 주체가 같이 참여하는 구조를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해법도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고도화를 제시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소형 혁신 클러스터라든지 강서특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차 연구개발 특구 육성 종합계획에 보게 되면 특구 내외 혁신 주체 간의 협업 생태계, 그걸 넘어서 해외와 연결하는, 협력을 확대하는 그런 플랫폼과 비이클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제4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에도 이런 광역 클러스터망 형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기부가 지금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거는 지역혁신 메가 프로젝트 사업을 이제 출범할 예정이고, 초격차 창출형과 지역혁신 도약형, 그래서 권역당 1개 내외의 메가 프로젝트를 제안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쪽은 미리 준비해서 강서특구가 연결돼 있는 이 부분을 세 개 핵심 축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바이오하고 그런 축이 있고, 또 신소재 아까 보니까 이제 포항하고 그다음에 나주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그 구조, 이런 부분들을 빨리 만들어서 저 메가 프로젝트를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특구 3년의 성과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입증이 됐고, 향후에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스노우볼 효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부분은 기존의 혁신 경로는 안 되고 새로운 혁신 경로를 만들므로써 가능하다는 부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빅서클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해법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아무래도 아까 국가 차원의 메가 프로젝트도 제안했는데, 국가 차원의 수월성 기반 혁신 거점을 연계 협력함으로써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메가 프로젝트를 지금 강서특구 2.0 예타 쪽에다가 밀어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특구재단에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주도 R&BD 중심, 그다음에 가제 중심, 기업 중심에서 과감하게 틀을 바꿔서 기업 주도 실증 중심, 거점 중심,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어떠한 차세대 먹거리에 대한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그 시스템 설계에 앵커 기업과 스타트업들에 대한 참여가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실증 프로그램과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그리고 여기에 VC라든지 투자 금융들이 붙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혁신 에이전시들이 같이 참여하는 특화 사업 중심으로, 그것도 차세대 먹거리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야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아까 제안하신 부분처럼 지역과 혁신이 연결되는 이런 K 강서특구 차세대 미래형 강서특구에 대한 밸리가 이렇게 구축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특구 발전 협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랑 강서특구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이고, 저희 바이오하고 자동차, 미래 자동차와 연결되는 그 구조로 좀 제안한 것이 모빌리티 헬스케어 협력 신산업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 안에 저 헬스케어 관련된 다양한 스타트업들과 앵커 기업이 연결되는 구조와 이 부분을 지금 특구재단이라든지 과기부, 산업부 쪽에 지금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 연구기관뿐만이 아니라 산업계, 지자체, 중앙부처들이 묶이게 될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강서특구 전용 펀드를 지금 모태펀드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제안하는 부분은 강서특구별로 의미 있는 출자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부분들이고요. 또 투자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복합금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 외에 보증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보하고 같이 이번에 11월 23일 날 강서특구 전체하고 기보하고 같이 해서 평가 보증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하면서 한 850억이라는 1,500을 기업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같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 진출을 잘하고 있는 쪽, 임상 인허가를 잘하고 있는 쪽, 제품 생산 전문 인력 교육을 잘하고 있는 이런 쪽의 강점을 레고 블록처럼 연결해서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거기에 각 강서특구에서 키워야 할 그런 스타 예비 스타트업들을 같이 합의해서 올라태우면 다른 데에서 한 7, 8년 걸릴 일들을 이 밸류체인에 태우기만 하면은 3년 이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구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해외 진출 협력하는 부분들도 지금 보스턴이라든지 그다음에 싱가포르, 독일까지는 다 연결이 돼 있고 내년 1월 달에 이제
영국에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태워서 같이 내보내는 그런 구조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서특구가 각자 도생하는 구조에서 함께 지금은 이제 피자 커팅 게임으로 되어 있는데 한정된 예산을 잘게 나눠 가지게 되면 사실은 크리티컬 매스가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도너를 같이 크게 부풀려 가지고 지역의 혁신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의 차세대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혁신 성장의 핵심 축으로서 거듭나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뿐만 아니라 연결시켜야 될 것이고, 그 부분도 수요 기반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 이 비전을 가지고 365일 같이 협업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혁신 클러스터 경쟁 시대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클러스터 간 협력으로 융합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최추호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지역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의는요, 이 5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실 텐데요. 한 분 한 분 제가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토의를 이끌어 주실 좌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기획처 강서특구 육성사업단장을 맡고 계시는 김수봉 단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좋은 의견을 주실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자체에서 와주셨네요. 임주호 나주시 에너지 신산업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전국 강소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총괄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이강준 강소특구 지원본부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연구개발특구 육성 정책연구에 힘써주시는 국무조정실 산하 국토연구원의 장철순 박사님 참석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대표로 와주신 전남 나주 1호 연구소 기업 주식회사 지구루의 박재성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좌장이신 김수봉 단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서특구 미래발전 포럼 패널 토의의 좌장을 맡은 한국전력공사 강서특구 육성사업단장을 맡은 김수봉입니다. 강서특구 사업을 통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과의 패널 토의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저희 전남 나주 강서특구가 시작한 지 한 2년이 되었고요. 강서연구개발특구 출범으로는 3년이 되었는데요. 전국 14개 특구가 분야는 다르지만 지향점은 같기 때문에 강서특구 간 협력과 연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전문가 패널 토의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과 지역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이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세 가지 섹션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 기업과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가 되겠고요. 둘째 세션은 연구소 기업의 성장 지원, 세 번째 세션은 자체와 기술 핵심 기관 간의 협력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세션의 기업과 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청의 임주호 과장님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업들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역 혁신 사업을 추진하신 경험이 있으신데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협력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나주시 에너지 신산업과장 임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실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나주 강서특구가 타 특구와 좀 차별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게 아마 기업 커뮤니티 이걸 구성을 해서 아마 기업 간의 소통 창구를 이렇게 만들고 또 기업 간의 어떤 협력 네트워크 아마 구축을 하고 또 이게 이제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저희 우리 나주 강서특구가 2년 동안 기업의 스케일업 또 기술 이전 사업화 그리고 이제 기업 맞춤형 기술 클리닉 또 이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면은 효율적인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2년 동안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투입된 재정 성과와 또 파급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또 가능성이 있는 곳에 최대한 또 집중하는 지원 전략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기업 간의 나눠 먹기식이 될 수도 있는 지원을 좀 지양을 좀 하고요. 스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유망 기업에는 기업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맞춤형 성장 지원을 통해서 특구 사업으로 도약한 스타 기업이 또 다른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스타트업을 이끌고 동반해서 성장하는 미니 클러스터 이것을 구축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울러서 이제 우리 나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강서특구도 나주에 있지만은 이와 더불어서 국가혁신 융복합 단지 또 규제자유 특구 그리고 이제 에너지 신산업 아마 우리나라의 최초로 돼 있는데요, 에너지 신산업 융복합 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단지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특구에 한국에너지공대 또 한전에너지 신기술연구원 그리고 이제 사용후 배터리 산업화 센터 그리고 전기설비 시험연구원 또 직류와 관련된 인증 지원 센터 어떻게 보면은 차세대 전력 산업의 연구 및 성장 기반이 될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고 어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나주가 에너지 산업 특화 도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자체와 에너지 공기업 또 지역 혁신 기관 간의 수요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만들고 있고 또 기업의 요구에 대응하여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부족한 점이 좀 있는데요. 이제 많은 이런 인프라들이 갖추고 있지만 기업 지원 이런 사업들을 기업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이용할 수 있는 창구는 어떻게 보면 다소 이렇게 부족했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각 기관마다 별도의 경로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사업들을 에너지별 기업 대상 통합 설명회라든지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또 하고 또 연대를 하고 그렇다면은 아마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기회들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업 커뮤니티 구성 및 활동, 그 에너지밸리 기업 대상 통합 기술 설명회 등과 같이 그러한 노력들이 결국에는 기업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서특구 내 기업인 지구루의 박재성 대표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사는 2020년에 나주 강서특구 지정된 이후에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한 연구소 기업 1호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전력망 전문가를 목표로 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뭐 AMI라든지 태양광 DC와 같은 것들을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 강서특구는 아시는 것처럼 기술 핵심 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연계된 에너지 신산업 부분에 대한 특화 부분으로 지금 진행되어 있고요. 에너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본사, 연구소,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밸리 공동 협의회 같은 거를 통해서 커뮤니티 활동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특구 기업 내 생산 제품이 한전의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서 판로가 이제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미흡한 거는 판로가 한전이 있기 때문에 생산 제품이 생산이 가능한데 생산 제품에 대한 지역에 대한 자립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에너지 관련된 공급 사슬에 대한 생태계가 아직 구축이 안 됐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 인력 그리고 설비 운영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지원 사업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거에 대한 충분한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과제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과제들에 대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주에 있는 특구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경쟁해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주시, 전남과 같이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방향은 안 보이지만 인적 네트워크 지원이라든지 시, 도에 대한 협력을 통해서 아마 이쪽에 있는 좋은 강서특구에 있는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구축을 통해서 더욱더 생산 기지를 할 수 있는 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자체의 의견과 그 기업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기업이 원하는 기업 입장에서의 지원 방안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기업과의 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연구소 기업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 기업 설립은 강서특구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특구의 핵심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연구소 기업 설립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이강준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소 기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정리하고 역사를 되짚어 본다면 연구소 기업은 그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그 공공연구 성과를 직접 사업하기 위해서 출자하거나 이전을 해서 설립한 기업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5개 광역특구와 14개 강서특구가 지금 연구소 기업을 총 만든 숫자가 1,500개를 넘어섰습니다. 1,500개 넘어섰고 19년부터는 강서특구가 만든 그 연구소 기업이 240개 정도 되고 나주에도 옆에 계시는 지구루를 포함한 10개사가 설립돼서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구소 기업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먼저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는 연구소 기업이 그 기술 사업화 연구 성과를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필요한 리소스들을 다 묶어서 기획 창업을 해주는 역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잘 준비된 창업만이 성공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기 성장기에 있는 연구소 기업에 대해서는 그 출자받은 기술의 제품화, 양산을 위해서 기술 이전 사업화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연구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구소 기업 전용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화 성장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금이겠죠. 그 자금 유치를 위해서 특구 펀드를 별도로 조성하고 있고 아까 최치호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속 특구 전용 펀드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같이 좀 맞대고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민간 엑셀러레이터나 그 벤처 캐피탈, 그다음에 요즘 CVC 이런 형태의 여러 그 투자 요인들이 있고요. 어제 그 14개 특구, 강서특구와 5개 광역특구가 함께 올해 공동 통합 IR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K레츠도 참석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10개사가 경연을 해서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그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최치호 단장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특구 사업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리소스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혁신적인 클러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특구 내에 있는 여러 부처의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들이 촘촘히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역시 기술 핵심 기관이 주도적으로 해주시면 그 흩어져 있는 재원들이 모아져서 기업에게 큰 성과를 낼 수 있게 지원이 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 IR을 통해서 뭐 펀딩이나 그런 부분에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걸 말씀해 주셨고요. 또 지자체와 그 특구 내 유관기관의 협력이 왜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연구소 기업 성장과 관련한 세션인 만큼 연구소 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지구의 박재성 대표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주강서특구에는 현재 10개 연구소 기업들이 있고요. 사실 숫자는 적습니다. 시작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적은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늘어나는 것들은 아마도 기술 핵심 기관이 한국전력공사하고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이런 니즈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TP,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에너지밸리 산업융합원과 같은 기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기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뭐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지 그리고 뭐 IP 확보라든지 그리고 뭐 시제품 제작과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지구루 같은 경우는 지금 20개월이 됐는데 이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았고요. 많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재단에서 또 지원하고 계시는 기술 이전 사업화 과제를 통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출자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받습니다. 건의사항은 신생 강서 특구들이 그러니까 지금 나주 강서 특구는 2020년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신생 강서 특구에 있는 연구소 기업들이 신생 기술이고 기술 이전 사업화에 대한 R&D 과제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신생이라는 이유 그리고 기술에 대한 디퍼런스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좀 반영이 못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도 신생 기업들한테는 기술 이전 사업화 R&D가 굉장히 큰 마중물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생 강서특구 기업들한테는 좀 그러지만 강서특구에게 좀 가점을 주시면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이런 나주 강서특구에 있는 신생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도움 그리고 또 하나는 대덕특구와 같은 과학벨트 지역에서는 아마도 그 기술 이전 R&D가 1년 단위로 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한 2년 정도 통합해서 진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강서특구에 좀 주시면 연속과제에 대한 선정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건의사항으로 좀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강서특구에 대한 강서특구도 연구개발진흥재단이 가지고 있는 펀딩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지금 기획 중이라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진행된다고 하면 저희 강서특구, 나주 강서특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각본에는 없지만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신생 그 기업의 가점 부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존 기업 트랙을 별도로 하고 연구소 기업만을 별도 트랙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소 기업이 현재 블루오션에서 별도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기존 기업과 섞어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보다 좀 더 효율적이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 나중에 통합해서 혹시 경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점 부여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해주신 그 1+1 같은 경우는 예산과 맞물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좀 더 확보되면 이런 방식을 사실은 전에도 해본 바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 예산 수준으로 2년을 지원하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가피하게 1년 하고 그 중에 우수 과제를 추가 지원하는 형태. 결국은 이제 1+1이지만은 일부 과제만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부분을 늘려서 1년으로 짧은 R&B를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재성 대표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바로 이강준 본부장님이 바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얘기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세션 주제로 지자체와 기술 핵심 기관 간의 협력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연구원의 장철순 박사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토연구원의 장철순입니다. 강서특구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기술 핵심 기관의 역할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자체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가 이 지역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강서특구를 어떻게 육성하고 강화하는 데 참여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강서특구가 결국 이제 기업 내지는 연구 인력이 오는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살만한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결국 이제 삶의 질이다라는 얘기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기는 나주 강서특구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혁신 도시이기 때문에 주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강서특구보다는 잘 짜여진 곳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창업하는 입장에서 이 나주의 혁신 도시가 좀 고물가 내지는 집가의 그 가격이 높고 주택도 상당히 비싼 그런 지역이라는 또 단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자체가 그러면 이러한 창업기업이라든지 창업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위해서 뭐를 해줄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러려고 그러면 값싼 주거라든지 이 임대 공간 같은 거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젊은 사람들이 오거나 고급 인재들이 올 만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15분 도시, 20분 도시, 10분 도시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10분 내에, 15분 내에 걸어서 쇼핑센터를 갈 수 있고 무슨 뭐 의료기관을 갈 수 있고 공원을 갈 수 있고 대중교통에 접근이 가능한 그런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결국 이제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나주시와 함께 전남도가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과 종사자들을 위한 삶의 질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계속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수단이 하나가 도시계획 수단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집적돼 있거나 이런 지역들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 내지는 종사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기업들한테 필요한 공간도 좀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고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기업들을 위한 우선 주차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기업들을 위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거를 한번 수립을 해서 하고 아까 이제 나주는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와 함께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기회발전 특구 같은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외부의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작업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나주시에서 발표하시면서 강서특구 협의체를 구성하셨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적극적으로 이 협의체의 운영 지침 같은 거를 나주시가 지침으로 만드는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냥 협의체 구성만 가지고 되는 것보다는 이런 지침을 통해서 뭔가 좀 강화된 지원이라든지 운영이나 이런 방안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협의체에서는 특구 조정이라든지 관리, 성과 평가 뭐 이런 것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보고도 받고 심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부여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지자체나 국가나 그다음에 연구개발 특구에서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한전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많은데 이런 정보가 뭐가 있는지를 사실은 기업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수특구 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구축해주는 그런 역할, 그거를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역할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주시가 이 나주 강수특구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장철술 박사님께서 그 지자체의 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그런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특구본부재단의 이강준 본부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개발 특구에는 여러 구성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그 큰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학, 연민, 관, 병 모두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광역 특구와 강소 특구를 한번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서. 먼저 광역 특구가 5개가 먼저 지정이 됐는데요. 광역 특구의 지정 요건은 3340입니다. 3개의 대학, 3개의 출연 연구기관, 40개의 연구기관 이 있어야 이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광역 특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리소스는 확보할 수 있으나 클러스터링은 다소 약해질 수 있는 약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포괄하기 때문에요. 여기 지금 광주 본부장님도 와 계신데 광주 본부 지도가 아마 그 광주시 지도보다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면 이제 강소 특구 같은 경우는 1개 이상의 1개도 됩니다. 1개의 기술 핵심 기관과 그 배후 공간의 기업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좁은 규모에서 굉장히 그 밀집된 아주 강한 클러스터링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점은 기술 공급 기관이 1~2개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만 그 기술 공급 수요가 충족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 단장님들이 협의하시는 이유가 여러 특구가 강소 특구가 뭉쳐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로 말씀해주신 지자체가 어떤 도움을 주시면 좋은가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와 그다음에 전남도. 이제 첫 번째는 인프라 구축이고요. 2번째 다양한 사업 연계, 3번째 제도적 지원 이렇게 되는데요. 인프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김진 부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아직 한 500개 기업 정도 여유 공간은 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특구회 같은 경우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김해 특구 같은 경우에 메디칼 바이스 실용화 센터 건립해서 기업 입주 공간, 그다음에 대형 제약회사 앵커 기업 유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창원 특구도 25년까지 테크비즈 센터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주 공간뿐만 아니라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서비스나 앵커 기업들을 유치하는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특구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째는 앞에 좀 말씀드린 거하고 중복되는데 특구 내 그 유관기관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구 사업과 특구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포항 특구 같은 경우에 그 기술 핵심 기관인 포스텍이 포스코와 MOU를 체결하셔서 포스코 벤처기업 지원 플랫폼인 포스코 비즈데이, 포스코 마켓플레이스 이런 프로젝트들을 연계해서 여러 가지 그 상생 협력의 판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특구 지역 내에 여러 가지 그렇게 좋은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특구 사업에 연계를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협의체, 특구 내 협의체, 그다음에 규정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도적 지원인데요. 그러니까 시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기업을 지원해주는 세제 감면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프로그램에 강소특구 기업을 모두 넣어주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강소특구 연구개발 특구 프로그램 자체 내에도 감면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외에 이제 그 혜택을 못 받는 강소기업들을 위해서 폭넓은 어떤 그 제도적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강준 본부장님께서 광역특구하고 강소특구의 차이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지자체와 기술 핵심기관 간의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뭐 다양한 지역 지자체와의 다양한 사업의 연계, 유관기관의 협력, 특구는 뭐 그 커뮤니티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들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자체에서 계시는 나주시의 임주호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박사님과 그 이광준 본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창업 기업 지원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떤 고민,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근본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자. 그다음에 강소특구 협의회가 지금 돼 있지만은 여기에 이제 지침까지 제정을 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자.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어떤 제도적인 이 부분까지 마련해서 지원을 하자. 너무나 이렇게 감사한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제 물론 이와 관련된 뭐 에너지밸류 지원 조례라든지 저희가 제도를 이미 전국 최초로 마련을 했습니다만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발표할 내용이 아마 지금 기술 핵심 기관 한전과 우리 나주시의 협력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인데요. 아마 지금까지 한전과 나주시는 그러한 관계들을 굉장히 그 돈독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한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주 크고 또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전이 2014년에 나주에 동지를 틀었는데 그때 그 한전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그 에너지밸리를 추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전이 이렇게 지역에 오게 된 그 자체만으로도 상권이 활성화되고 뭐 다소 인구 유입이 되겠지만은 한전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지속 가능한 어떤 그 성장 시스템, 그게 에너지밸리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년이 지금 지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성과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에너지밸리 기업 개발은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리고 어떤 3만 평 규모의 에너지 신기술 연구원이 이미 개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유일의 에너지 연구 중심 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즉 켄텍이 개교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구, 연구별 특구도 한전이 있게 가능한 것이죠. 돌이켜 보면은 그 동안의 8년간의 과정이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이 더욱 두텁고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공기업이 지역에 와서 성장을 어떻게 주도해 가는지 그 방법, 한전이 그 패러다임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저희 시는 2018년에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 비전을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말 그대로 어떤 비전에 그치지 않고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전이 이렇게 하는 지역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비전 선포를 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아마 전국 어디에서도 아마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미래 에너지하고 전력 분야의 어떤 각종 인프라 이런 연구 시설이 지금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지역 성장의 큰 어떤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한전과 우리 시 이 어떤 긴밀한 협력 노력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산업 생태계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것들이 기업의 유입과 또 성장과 일자리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야말로 선순환 구조가 이렇게 그런 구조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외국의 어떤 클러스터들은 이렇게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는데 30년, 40년 이렇게 걸린다고 해요. 근데 지금 불과 10년도 안 돼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어떤 그 한전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전라남 도도가 계시지만은 저희 시가 함께 또 기업들과 혁신기관과 이렇게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어떤 우리 이 지역의 어떤 자산으로 이렇게 켜켜이 쌓여가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성과도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 특구와 관련해서 가장 저희들이 보기에 특히 재정 여건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그 취약해지고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각 기관에서 어떤 단편적이고 또 파편적인 어떤 그런 관점보다는 어떤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통합의 관점으로 이렇게 각 기술 핵심 기관이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단단하게 또 연계해야 하는 그런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 에너지 신산업 융복합 얼라이언스 협의회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더욱 활성화 또 시켜야 되고요. 또 특구의 이제 업무 계획이라든지 성과 이게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걸 갖다가 각 기관 핵심 기관들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제 가령 이제 특구가 지금 2년간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아직 성과 발표를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쯤에는 어떤 그러한 성과 발표회를 통해서 어떤 우리들의 우군을 이렇게 더욱 확장해가는 그러한 어떤 작업들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우리 한전에 공무원을 직접 이렇게 파견을 했습니다. 파견을 했고 또 이제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긴밀하고 또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서 어떤 우리 나주 특구가 성공적인 모델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임주호 과장님께서 한전의 이전에 8년 동안의 성과와 산업 생태계 육성의 선순환 구조가 달성이 됐다는 그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이 좀 축소되는 관계로 그래서 좀 더 그 원팀으로서 강서특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그 임주호 과장님의 말씀을 끝으로 세계 세션에 패널 토의가 끝났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께서 주신 세션별 의견들이 서로 동떨어져 있지는 않고 같이 그 지역의 특화 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주체별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협력을 기반으로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 기술 핵심 기관의 역할 강화, 기업의 성장 그런 것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오늘 토의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패널 토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청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며 참여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나운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께 다시 마이크 이어서 받았습니다. 이 강서특구 사업 발전을 위한 여러 전문가 및 기업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강서특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서특구 미래발전 포럼의 마지막 순서인 기념 촬영을 위해서요. 잠시 장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을 포함한 특구별 관계자 2분씩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기업 대표님들께서도 같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특구 단장님들께서는 앞열에 서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기념 촬영을
2열로 해서 촬영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줄에는 전국 특구 단장님들께서 앞열에 서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관계자분들께서는 바로 뒷줄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쭉 앞으로 나와주시죠.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백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